안녕하세요. JD운의 소방학 조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과 법의 그 골격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재난법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실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요, 2003년도 2월 18일 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재 사건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거든요. 대구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48명이 사망하고요, 19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합치면 350명 가까이 되죠. 정확하게는 340명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년 뒤에요. 1년 뒤. 국회 통과를 해야죠. 1년 뒤에 2004년 3월 11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탄생했습니다. 재난법은요, 우리 임용에서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4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20문제 중에서. 그리고 이제 두세 문제, 평균 2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문제, 3문제 정도 잡아주면 되는데 4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소방 승진에서요, 소방위 시험 치는데 역시 또 재난법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법이 우리 소방 승진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페이지 수도 굉장히 많고, 그걸 줄여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빨리 공부하는가, 임용이고 승진이고,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합니다. 자, 재난법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004년이면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 수립을 했는데 왜 재난법이 없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보면은요,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재난하고 재해가 다른 말입니다. 이 재난법 생기기 전에요, 재해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340명 이상의 그 큰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재난법을 따로 만든 겁니다. 우리 지금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이라는 법이 있는데 작년 6월 달에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이 비슷한 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하죠. 우리나라의 법이 몇 개나 될까요? 수천 개가 됩니다. 그건 인터넷 쳐도 나오지가 않고요,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주고 없어지고 하는 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죠. 그래서 법을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재난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지금 임용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승진에서도 위에서 중요하고 이러는데, 시험 때마다 한 문제씩은 나오죠. 재난법이 승진에서도요. 임용에서는 이제 두세 문제 나오고, 그 재난법을 어떻게 골격을 잡아야 쉬운가에서 재난법은 이렇게, 우리 소방법 있죠. 소방법은, 소방법규는요, 공무원 4사람이 나옵니다. 공무원 4사람이요, 청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무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장이 나오고, 이렇게 4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재난법규는요, 공무원이 꽤 많은 공무원이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 나오고요, 국무총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사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4사람인데 왜 2배 이상의 2.5배의 10사람이 나오는가? 소방법규는요, 1992년부터 시도체제였잖아요. 우리가 시도체제로 된 법이어서 청장, 시도지사, 법무장, 서장이 나오는데, 재난법은 시도체제에다가 국가체제가 합쳐진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이 1조가 목적이고요, 2조가 용어의 정의인데, 재난법이 2조가 용어의 정의가 아니고 3조가 용어의 정의가 되고, 재난법 2조는 기본 이념이 들어있어요. 특이하게 기본 이념에 국가 지방자치체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시도가 지방자치체제죠. 지자체죠. 지방자치체제, 국가 지방자치체제.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에서 행안부 장관, 재난본부장, 행안부 차장, 그리고 본부장, 서장 등등에서 10여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10여 사람을 다 알아야 하는가? 다 알면은 좋은데 8사람이 보통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8사람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재난법의 골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잠깐 얘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재난법에서 첫 번째 대통령이 나옵니다. 왜 대통령이 나오죠? 소방목교는 안 나오는데 대통령이 국가체제 책임자니까죠. 대통령.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국무총리가 장관보다 높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가끔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세 번째 행안부 장관이 나옵니다.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 혹은 행장관이라고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합니다. 네 번째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생각하는데요. 지자체하고 국가체제의 책임자들. 다섯 번째 시군 구청장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소방본부장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소방본부장 앞에 더 높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소방청장이에요. 청장. 소방본부장이 청장 밑에죠. 여덟 번째 소방서장. 이렇게 해서 8사람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지울까요? 지우면은 좀 깔끔해지거든요. 공부하는데 주의가 복잡하면은 조금 산만스러워지고. 그러면 이 8사람 말고도 있지 않느냐? 있어요. 이 사이에요. 사이에 행안부 재난본부장이 있어요. 재난본부장. 그리고 이 사이에요. 소방청 차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어서. 소방청 차장 하는 일은 한 가지뿐인데 소방청장 바로 밑에잖아요. 그죠? 밑에서 한 가지뿐인데 긴급구조통제단 부단장 한 가지뿐인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지워버리도록 놔둘까요? 일단은 그죠? 나중에 지우고요. 칠판이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판 안에가. 그래서 물로 적셔도요 금방 마르고, 그리고 이제 칠판이 오래됐을 때 10년, 20년 쓸 수 있거든요.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물로 닦으니까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대통령. 이 8사람 하는 일을 적어볼게요. 대통령 하는 일은 재난의 종류가요. 재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난이 있고요. 일반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별 재난이 있습니다. 자, 그 재난은요, 재난은 32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재 재난의 종류는 32가지 중에서 화재도 있고요,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화생방사고도 있고, 감염병도 있고, 소행성 우주물체 추락 충동들도 있고, 황사도 있고, 32가지나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빈번한 게 화재예요. 그래서 과거에 2004년도에요. 2004년도 6월 1일 날 소방방재청이 생겼을 때는요. 소방방재청. 생겼을 때 이게 노무현 시대 때거든요. 노무현 시대 때 소방방재청 생겼을 때는 재난을 방어하는 방재, 소방, 화재를 방어하는 소방하고 합쳐가지고 소방방재청이라고 했어요. 왜요? 재난이 지금 32개인데 그때는 32개가 안 됐거든요. 한 30가지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화재가 하루에 1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요. 근데 큰 불 나게 되면 TV 나오지만은 작은 불은 TV 안 나오고 이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방방재청 시대에 노무현 시대인데 2014년도 10년 지나가지고요. 박근혜 시대 때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어요. 국민안전처는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바뀐 건데 해양경찰청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소방방재청하고 합쳐가지고 국민안전처로해서 바꿨어요. 근데 박근혜 씨가 탄핵돼 가지고요. 2017년도 문재인 씨가 박근혜라고 적을까요? 박근혜.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선거 공약에 소방청을 만든다 했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을 만들었어요. 7월 달에요. 그럼 소방청하고 소방방재청은 뭐가 다르죠? 소방방재청하고 소방방재청은 여기서 재난도 방어하고 소방 화재도 예방하는 건데 소방청은 화재, 사고, 위험물 사고, 화재하고 위험물 사고 그리고 다중밀집 화재 이 세 가지를 주로 관장을 해요. 화재 사고, 위험물 사고. 우리 소방법에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물 자격증도 소방 기술자에 들어가고 위험물하고 화재는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화재 사고,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 화재에서 화이다. 화재, 위험물, 다중밀집. 사이다가 아니고 화이다를 관장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화재 쪽이잖아요. 위험물도 화재가 나고 다중밀집도 화재니까. 그럼 나머지 재난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속했어요. 행정안전부.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행정안전부가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재난본부를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본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외청이니까 이쪽으로 할까요? 여기에 소방청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본부고요. 여기는 외청이죠. 소방청은 여기가 있고 우리 이런 게 있죠.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을 행정안전부로 속하게 만들었죠. 윤 정부에서요. 그렇듯이 지금 소방청은 외청으로 아직 있고요. 행정안전부에 속한 게 아니고 소방청에서 하는 일은 이쪽 방금 말한 화재 사고, 위험물 사고, 다중밀집 화재를 취급하고요. 나머지 홍수, 화재를 뺀 홍수, 재난, 교통사고, 폭발,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담당을 해요. 그럼 재난의 책임자가 누굴까요? 행장관이에요. 요 개념을 잡아주세요. 행장관. 재난의 책임자는. 그럼 행정안전부에 재난본부를 뒀죠. 그럼 이건 장관 클래스죠. 장관은 재난본부장을 또 만들었다 했죠. 이 사람은 차관 클래스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행정안전부 안에 재난본부장이 있지만은 일단 재난은 행정안전부에 속하니까 행장관이 책임자가 되고요. 그리고 재난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있지만은 책임자는 행장관, 부책임자가 되는 거죠. 재난에 대한 책임자죠. 책임자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의 이론적인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이 개념을 잡아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지우고요. 이해는 됐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우면서 얘기를 할게요. 과거의 노무현 시대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그때 안전자치부인가 행정안전부인가 부서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러면서 지금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모든 재난을 관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요. 화재, 위험물, 다중밀집 이거는 소방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홍수, 황사, 해일 뭐 이런 것들 31가지 화재를 제외한 것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책임자가 행장관이고요. 거기에 재난본부장이 또 아랫사람이 차관급으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은 특별재난 선포하는 거 한 가지뿐이에요. 특별재난 선포 한 가지. 재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재난하고 특별재난. 그럼 특별재난은 왜 대통령이 선거하느냐? 특별재난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재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하는데 특별재난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원. 돈으로 따지면 70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에는 자연재난의 2.5배 초과하는.
자, 국무총리는요, 두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중앙 안전관리위원장을 해요. 줄여서 중앙위원장이라고 할게요. 법에서도 이제 줄여서 중앙위원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요. 생략할게요. 계획 수립.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에 대한 계획을 5년마다, 국가의 두 번째 책임자잖아요. 행정상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 두 가지 업무예요. 자, 행장관은요, 하는 일이 많아요. 왜요? 방금 설명을 했듯이 재난의 책임자는 행장관이니까요. 행정안전부 소속이니까. 행장관은 그러면 한 서너 개만 적을게요. 행장관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자예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자. 우리 소방복지에 보면은요, 종합상황실이 있어요. 종합상황실 운영자처럼 우리 재난법에는 종합상황실이라고 했었는데요. 과거에 한 3, 4년 전에 재난안전상황실로 바꿨어요. 혼동되니까. 운영자. 그리고요, 플러스 특별재난 선포한다겠죠? 재난의 종류가 두 개 있다겠죠? 일반 재난이라고 안 하고 재난이라고 한다겠죠? 특별재난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그런데 이거는 재난이 일어났으면 지원을 안 하는 재난이죠? 그건 행안부 장관이 선포하는 거예요. 재난 사태 선포. 재난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재난은 대통령이 한 가지뿐이니까. 자, 그리고요, 행안부 장관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을 해요. 뭐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장 이렇게 법에서 줄여서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소개할게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면요, 요거 심의하는 데예요. 심의가 뭐죠? 우리 직역을 하세요. 문장이 어려우면은요, 심사토의의 약자예요. 심사하고 토의한다. 뭘 심사하고 토의할까요? 자, 국무총리 주재로 이제 장관들 모여가지고 재난으로 선포할까, 특별재난 선포할까 이런 것 등등 해서 12가지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12가지. 한 달 전에 한 가지가 추가돼가지고 12가지 심의. 12가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많은 걸 심의한다 그 말이죠. 재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본부는 뭐 하는 건가? 이거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본부장이 높을까요? 위원장이 높을까요? 위원장이 더 높죠, 본부장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비슷하니까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여기는 수습하는 데요. 수습이 뭘까요? 우리 재난이 일어나면 대응을 해야죠. 대응. 그리고 이제 복구해야죠. 복구. 이 두 가지를, 대응하고 복구를 수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적었어요. 세 가지. 플러스 한 10가지가 더 있다. 그죠? 다수 업무가 있다.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10가지 넘는 것 중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자, 재난사태선포, 중앙대책본부장. 수습하는 거 책임자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국내 책임자고요. 행안부 장관이. 외국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외교부 장관이 책임자가 된다는 사이드의 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도지사는 시도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자가 돼요. 시장구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자가 돼요. 시도지사는 시도 책임자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어요. 시군구는 시장구청장은 시군구 책임자죠. 시군구의 재난안전 운영자가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책임자라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자는 책상에서 보고를 받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재난본부장 이거 여기 사이드에 있는 거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소방청 차장 지워버리고요. 개념 단어를 적을게요. 저 키워드 단어.
이 사람이 하는 거, 행정안전부 장관, 시장구청장, 시도지사가 하는 일은 평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는 거죠. 재난이 일어났으면 보고를 받는 거죠. 자, 보고는 어떻게 받느냐면요, 매우 어려운 겁니다. 보고는 이 사람이 쫄병이죠. 시장구청장이 내려갈수록 쫄병이거든요. 제일 높은 사람부터 쫄병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시장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한다면 오답이 돼요. 이 사람이 출장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군구 우리 재난과로 이제 전화가 오면은 이 사람한테 보고하고 또 이 사람한테 보고해요. 그러면 재난상황실 운영자니까 한 사람, 두 사람한테만 하느냐? 아니에요. 아까 수습기간 있죠. 그죠? 여기에 또 이렇게 할까요? 재난주관기관장한테 보고해요. 재난주관기관장.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수습기관장이에요. 수습. 어렵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개념 정리하려. 이게 각 부서예요. 각 부서 혹은 각 부처. 어떤 말이죠? 즉 차관들이 있는 거죠. 장관이 있는 데로 우리가 부라고 하고요. 차관이 있는 데 청이라고 합니다. 부하고 청에 보고하는 거예요. 시장구청장이 하나, 둘, 세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출됐고요. 그래서 자, 제일 쫄병이 시도지사한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관 한다고, 세 번째 재난관리 주관기관장한테 한다. 그럼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은 수습기관장인데 각 부서, 각 부처 장관이나 차관들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부가 어떤 부죠? 우리 그 전염병이 돌면은 보건복지부, 화재가 나면은 소방청, 다리가 부서지면은 국토교통부, 유도선 사고가 나면은 해안에서 나면 해양경찰청,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장관들, 차관들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조금 좀 복잡한 건데, 여기 평상시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전화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오지는 않았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다, 이론적으로만 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 청본서장은 뭐냐? 안기법이 행시시고요. 시 두 개인데 시도지사, 시장, 청본서장이에요. 이 사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에요. 긴급구조, 이것도 생략합니다. 통제단장. 자, 여기 그러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인데 이건 중앙의 통제단장이 되겠죠. 청장이니까.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인데 어디에 소방본부가 있어요? 시도에 있죠. 그럼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돼요. 서장은 어디가 있죠? 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인데 시군구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시군구 통제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왔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난시에 필요한 사람이죠. 어디에 필요해요? 사지현통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지현통이 뭘까요? 사건, 지휘, 현장, 통제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요, 답은 청본소장 중에서 답이 나와요. 자, 사건이라는 단어, 지휘라는 단어, 현장이라는 단어, 통제라는 단어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현장에서 하는 단어들이에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단어. 여기는 뭐죠?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재난안전상황실은 보고하는 거니까 전화로. 그죠? 사지연통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중앙의 통제단장이 청장이겠죠. 그리고 이제 부단장이 소방청 차장인데 아까 지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도의 통제단장은 본부장, 시군구의 통제단장은 서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사람 하는 일, 자, 정리를 해봅니다. 대통령 한 가지뿐이죠. 국무총리 2가지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청장, 행시시에서 여기는 10가지가 넘는다겠죠. 다수 업무. 한 가지죠, 한 가지죠, 한 가지죠, 한 가지죠, 한 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 뼈대, 이 책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잡고 들어가면은 그 복잡한 재난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과거에 제가 한 15년 전에요, 소방복지구 가르치고 재난복지구 가르칠 때
하루에 2타임을 제가 했었어요. 이제 교실이 부족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랬을 때 소방법규는 안 오는데 재난법을 하면 또 그 학생들이 또 오고 그래요. 6개월 끊고 1년 끊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재난법이 더 어렵대요. 소방법규보다도. 그래서 그 뒤로 15년에 만든 게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정리를 해주면서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10사람이 넘잖아요. 외교부 장관도 나오고 또 방사능 대책본부장도 나오고 원자력 위원장도 나오고 이래요. 그 안 적었지만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열 몇 사람이 나오니까 복잡해요. 근데 8사람의 안에서 주로 이건 너무 쉽죠? 수십 번 나오는 거죠. 어디서든지. 그리고 행시시도 쉽죠. 평상시라는 키워드, 재난시라는 키워드, 재난시도 사지연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사람 중에서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고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소개할게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 주고. 재난법이 이제 인물 중심으로는 8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중심으로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조직 3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조직 3가지는 여기 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직 하나. 그 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슷해요. 조직 2개. 그 다음에 통제단 조직 3개. 이 3개의 뼈대로 돼 있어요. 재난법이. 이 3개의 구성만 이해해버리면 재난법이 혼자 충분히 독하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대통령 하는 일은 뺍니다. 이제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디가 돼 있죠? 설치가 국무총리실에 설치. 국무총리. 그럼 위원장이죠, 위원장. 중앙안전관리위원장. 임무가 뭐죠? 아까 적었죠? 임무가 심의하는 거죠. 심사 토의. 그죠? 그리고 여기 국무총리 밑에 보조관 사람이 있어야죠. 간사가 뭐죠? 직접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한 단계 항상 아래 사람이 행장관이에요. 행장관. 그리고 4번째, 심의사항은 12가지가 있다고 했죠? 심의사항은 2개만 적을까요? 재난으로 선포할 건가?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건가? 이런 것을 심사 토의하는데요. 탁상에서. 그렇죠. 이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하는 일이에요.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국무총리 소송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을 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밑에 저쪽 적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안전대책본부장. 요 큰 뼈대. 그 다음에 그 다음 뼈대예요. 자, 이거는 국무총리인데 한 단계 아래죠? 아래에 적었어요. 이 사람은 설치를 어디서 하느냐? 1번. 설치는 행안부에 설치해요.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행정안전부. 임무가 뭐죠? 방금 배웠죠? 임무가 수습하는 거죠. 수습이 뭐라겠죠? 대응하고 복구한다겠죠. 그럼 여기도 간사를 알아둬야 해요. 간사가 직접. 간사는 행장관 바로 밑에 사람이 누굴까요? 행정안전부에 그거 있죠? 그 재난본부장이 있다겠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이에요. 간사라고도 하고 차장이라고도 하고 아랫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뭐 무슨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뭐 본부장 이런 식으로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이란 단어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심의사항도 물론 있겠죠. 심의사항은 중국응애라는 암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금 개념 잡기 한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구성이 있다는 거죠. 법에.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적을 필요 없이요. 3번째인데 이것만 지워볼까요? 이게 뭐라겠어요 방금? 재난시 현장에서 통제하는 세 개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한 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대책,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해가지고 3개 여기까지, 그죠? 3개. 이거 지워버릴까요? 그러면은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칠판 닦으면서 몇 분 됐냐고 물어봤어요. 30분 됐대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30분 됐으니까요. 지금 3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만 할게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하는 일이 심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구조통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밑에 요 따로따로 3개고요. 요 밑에 소속된 게 있어요. 그것까지만 할게요. 안전 정책 조정위원장이 있어요. 위원회가. 그리고 요 밑에요.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거는 뭔가 설명을 해야겠죠?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큰 뼈대인데 3개 뼈대가 있다겠죠? 3개 뼈대가 있는데 통제단이고요. 긴급구조통제단 3개 뼈대가 있는데 여기에 속해가지고 이거 뭐라 하는데 심의하는 거죠. 그럼 안전정책위원회는 이 밑에 속해 있으니까 누굴까요? 행장관이에요. 행장관. 항상 아랫사람. 그럼 이건 누굴까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행장관 밑에 재난본부장이에요. 여기 아까 재난본부장. 간사가 재난본부장이죠. 항상 아랫사람 생각하면 돼. 재난본부장. 지워버리고요.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여기에 뭐에 심의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심의 안건을 미리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거냐? 실무위원회는 심의 내용을 협의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바로 밑에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줄여가지고 조정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협의 내용을 조절해서 심의 안건을 미리서 검토해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중앙위원회 밑에는 조정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다 해서 중조실이 있다. 그죠? 이거는 별도고요.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 수습하는 데고 여기는 재난으로 선포할 건가 특별재난 심의하는 데고 그 밑에 심의하는데 이런 기관이 있다.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긴급구조 3번째 긴급구조 통제단이 있는데 여기에 중앙의 통제단장이 청장이고요. 소방청장. 지역의 통제단장이 2개가 있어요. 시도의 통제단장이 본부장이고요. 또 이렇게 적으니까 좀 새롭나요? 그죠? 소방본부장이고 시군구 통제단장이 소방서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째 구성으로 하나, 둘, 3번째.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재난법 이 뼈대를 가지고 하면은 매우 더 쉬운 법률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